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정부로 일한 지 2달.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박미선입니다.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째입니다. 젊었을 때는 화장품 외판원으로 제법 이름을 날렸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밖에 놔두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면 안 되지.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20년 넘게 가정주부로만 살았습니다. 6년 전 어느 겨울날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산더미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집을 팔았고 예금도 모두 날렸습니다. 딸아이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홀로 원룸을 얻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군데는 면접에서부터 냉대를 받았습니다. 나이 든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사 도우미 구함. 주 5일 근무.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75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남자였습니다. 김태준 씨였습니다. 정갈한 인상의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리는 하실 수 있나요? 네. 집안 살림은 다 해봤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괜찮으시죠? 다 가능합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외로워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태준 씨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혼자 드실 거예요? 아니요.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인과 가정부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사람과 밥을 먹네요. 가족은 안 계세요. 아들이 외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요. 괜찮습니다. 그는 계속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부침개 부치는 걸 보는 게 좋아요. 왜요? 집사람이 자주 해주던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8년 전입니다. 폐암이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 잃은 지 6년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아는 슬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외롭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저도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기만 해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태준 씨는 제가 일하는 동안 자주 곁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그릇을 닦아주었습니다. 빨래를 널면 빨래 집게를 건네주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김태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택시 불러서 갈게요.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저녁이나 드시죠. 저녁까지는요. 제가 만들게요. 같이 먹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넉넉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그를 불렀습니다. 밥 다 됐어요. 김태준 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집밥 같네요. 많이 드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얘기, 자식 얘기, 앞으로의 계획.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손님 방에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비도 많이 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제가 불편해서요.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끝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태준 씨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김태준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걱정하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요. 괜찮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네.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상한가 봐요. 왜요? 미선 씨가 자꾸 생각나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퇴근 시간이 아쉽고요. 혼자 있으면 미선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다른 집보다 편하고요. 단순히 편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뭐가요?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태준 씨는 더 자주 웃었고,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까지 함께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쉬는데 그날은 김태준 씨가 부탁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올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미선 씨가 보고 싶어서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겠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두고 청소를 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죠.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김태준 씨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런 날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더 좋죠. 그렇죠. 저도 혼자 있으면 쓸쓸했어요. 미선 씨. 네. 저한테 고마워요. 왜요? 이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서요. 미선 씨가 오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견디기만 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일만 하고 집에 가면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외로움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김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 주말에 같이 산책할래요? 산책이요? 네. 오래간만에 바람 쐬고 싶어서요. 혼자는 싫고요. 좋아요. 그 주 토요일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제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부러워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런 모습이요. 평범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거죠. 김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늙고 싶었는데요. 부인과 함께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어떠세요? 저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다는 게 뭔데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거요. 미선 씨와 함께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준 씨.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미선 씨가 좋습니다. 단순히 일 잘하는 가정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웃음이 나오고 하루가 길지 않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여기 올 때마다 설레요. 일이 아니라 김태준 씨를 만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65과 75. 나이가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뜻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도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 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오래간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인데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다시 상처받을까 봐요. 혼자가 될까 봐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더 무섭지 않나요? 함께 있으면 덜 외롭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정부와 고용주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제 딸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서 일해? 개인 댁이야. 어떤 분인데? 나이는 75이시고 혼자 사세요.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일 그만둬.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일한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야. 내가 용돈 드릴게. 그런 일 하지 마.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시작한 일이야. 언제까지 내 돈 받고 살겠니? 딸과 말다툼이 됐습니다. 수진이는 체면을 생각했고 저는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준 씨 댁에 갔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이 일을 그만두래요. 왜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일한다고 보기 안 좋대요. 김태준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만두실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이 복잡해서요. 사실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김태준 씨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선 씨. 네. 제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마음을 말한 것 때문에요. 괜히 미선 씨를 곤란하게 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가까워질수록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딸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씨 없는 하루가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밤 많이 고민하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뭘 고민하셨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요. 미선 씨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태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예요. 제가 용기가 없어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용기요? 새로 시작할 용기요. 남들 시선도 무시하고 실패할지도 모르는데도 다시 사랑할 용기요. 김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요. 정말요. 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미선 씨를 잃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봐요. 어떻게요? 천천히요. 조급해하지 말고요. 김태준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을 더 주세요. 딸도 설득해야 하고요. 얼마든지요. 기다릴게요. 며칠 후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데도 일을 나갔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하루 안 나가면 하루치 일당이 없어지니까요. 미선 씨, 얼굴이 왜 이래요? 김태준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기 좀 걸렸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열이 이렇게 나는데. 청소하다가 어지러워서 휘청거렸습니다. 김태준 씨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픈데 왜 나와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괜찮아요. 일만 끝내면요. 미선 씨. 김태준 씨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누가 제 건강을 이렇게 걱정해줬나 싶어서요. 김태준 씨가 저를 침실에 눕히고는 직접 죽을 끓여왔습니다. 드세요. 제가 끓인 거라 맛은 없을 거예요.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따뜻함을 잃고 살았을까요?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요. 김태준 씨가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시더라고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선 씨, 저도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날 김태준 씨는 정말 직접 빨래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밖에서 죽을 사다 먹이셨습니다. 계속 제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온전히 챙겨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열이 내렸습니다. 김태준 씨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미선 씨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저를 정말 생각해주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 딸 수진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일 그만두라고 했지. 네. 그런데 못 그만두겠어. 엄마 왜요?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집 주인분이 좋은 분이야. 저를 존중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그분한테 마음이 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서로를 의지하고 있어.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65이야. 그런데 왜 안 돼? 사랑의 나이가 있니?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상관없어. 엄마 인생이야. 남이 뭐라고 하든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를 이해해 줄 순 없니? 6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몰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김태준 씨와 함께 있기로요. 다음 날 김태준 씨께 이야기했습니다. 딸한테 말했어요. 우리 얘기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놀랐는데 결국 이해해 주더라고요. 김태준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날 저녁 김태준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씨, 외식할래요? 외식이요. 네.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봐요. 우리 나이의 데이트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설레는 건 똑같잖아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요. 주말에 한 식당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차려입어 봤나 싶었습니다. 김태준 씨도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미선 씨 예뻐요. 오늘 특별히 더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 네. 저는 행복해요. 지금이요. 정말요. 미선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저도요. 김태준 씨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사랑이었습니다. 설렘도 있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 줄래요? 물론이죠.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저도 외롭지 않고 싶어요. 김태준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태준 씨의 아들이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김태준 씨가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정부분이 계시거든. 그분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좋은 분이야. 나처럼 혼자 사시고 외로워하시는데 서로 의지하고 있어.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그분한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김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75이야. 그래도 외로운 건 똑같아.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는 행복하셔야죠. 그 말에 김태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 씨의 아들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혹시 반대하려는 건 아닐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네. 아버지께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세요? 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하시고 무기력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표정도 밝고 활력도 생기셨어요. 다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솔직히요.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괜찮아요.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아버지 잘 돌봐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요.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두 분 다 행복하세요. 그날 김태준 씨께 아들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민이가 뭐래요? 축복해준대요. 우리 둘 다 행복하라고요. 김태준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들이 이해해줘서요.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네. 평생 함께 있어 줄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결혼을요? 왜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미선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결혼이라니. 65세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김태준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대답했습니다. 김태준 씨. 네.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네. 두렵지만 김태준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준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딸 수진이도 왔고 김태준 씨 아들 승민이도 왔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하세요. 고마워, 딸. 이해해줘서.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걸었습니다. 김태준 씨와 손을 잡고요. 행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미선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65과 75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왜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진 거였습니다. 김태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우리는 매일을 소중히 살았습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어쩌면 가장 성숙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김태준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저도 미선 씨 덕분이에요. 외롭지 않아서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설렘도 있고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태준 씨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봐요? 유튜브요. 건강 채널인데 유익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뭔데요? 70대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래요. 화면을 보니 한 의사가 나와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부부 관계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날부터 김태준 씨가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습니다. 여보, 이 영상도 봐요. 또 뭔데요? 영양제가 중요하대요. 남성 건강에 좋은 거요.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하루가 멀다고 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영양제요. 유튜브에서 추천하던 거요. 얼마예요? 한 달치에 15만 원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싼 걸 사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김태준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3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운동 보조제요. 근력이 중요하대요. 유튜브에서요. 네. 70대도 근육을 키울 수 있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태준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브만 봤습니다. 건강 채널, 의학 채널, 온갖 영상을 다 찾아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태준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밤에 갑자기 깨워서는 여보, 지금 해야 해요. 왜요?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대요. 피곤해요. 내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해야 효과가 있대요. 억지로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 같았습니다. 김태준 씨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유튜브 영상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요? 너무 유튜브에 빠진 것 같아요. 건강 정보를 얻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답지 않아요. 너무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김태준 씨가 화를 냈습니다. 난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편하려면 건강해야 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씨는 점점 더 유튜브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깼습니다. 옆을 보니 김태준 씨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영상을 보고 있어요. 새벽에요.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70대 남성의 활력 회복법이래요. 걱정이 됐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미선아, 너희 남편 요즘 어때? 왜요? 우리 남편이 등산해서 들었는데 요즘 이상한 얘기만 한대. 제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유튜브 건강 채널, 영양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도 그랬어. 작년에 똑같은 일 겪었다니까. 정말요? 응. 유튜브에서 뭘 봤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런데 결국엔요. 과연 영숙이가 겪었던 경험은 무엇일까요? 영숙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영양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엔 정말 답이 없더라고. 어떡해요? 온라인으로 온갖 이상한 것들 주문하기 시작했어. 기구 같은 거요. 그런 것들. 영숙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숙이가 가고 김태준 씨가 등산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큰 발견했어.
남편이 흥분한 목소리로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등산하다가 박형한테 들었는데 요즘 효과 좋은 게 있다더라고. 뭔데요? 이거 봐. 인터넷에서 파는 건데 남편이 보여준 화면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여보, 이런 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날 저녁 김태준 씨가 본격적으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현실적인 해결책이요. 응. 유튜브에서도 그랬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많은 70대 부부가 이런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김태준 씨가 또 스마트폰을 보여줬는데 온갖 이상한 광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다 가짜예요. 가짜요. 리뷰도 좋고 평점도 높은데요. 여기 봐요. 75세 할아버지가 직접 후기 남겼어요. 김태준 씨의 눈에서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요? 우리 건강을 위한 건데요. 다음 날 영숙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숙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우리 남편 어떻게 정신 차리게 했는지 알려줄까? 정말 어떡해요? 의사한테 데려갔어. 정확히는 비뇨기과요. 비뇨기과요. 응. 그냥 건강검진 받자고 해서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 영양제 과다 복용에 스트레스에 불면증이에요. 영숙이가 웃으면서 계속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한테 호되게 혼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 해친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야. 가끔씩 건강 프로 보긴 하는데 예전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정말 의사 선생님 말씀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 남자들은 권위에 약하잖아. 특히 의사 말은 절대적이야.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내 남편도 지금이 기회야. 더 심해지기 전에 손 써야 해. 그 순간 김태준 씨가 또 택배를 받으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또 뭐 시켰어요? 아, 그거 어제 주문한 거요. 영숙이와 얘기를 나누고 나니 확실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김태준 씨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김태준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등산에서 박형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또 무슨 얘기예요? 또 유튜브 타령 아니죠? 박형 부부가 요즘 부부 상담을 받는다더라고요. 성상담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상담이요. 응.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김태준 씨가 또 휴대폰을 꺼내더니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황혼 부부 성건강 클리닉이요.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선을 넘는 것 같은데요. 선을 넘는다고요. 우리 건강을 위한 건데요. 건강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김태준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튜브 본지 한 달 만에 영양제 사고 이상한 기구까지 알아보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김태준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나는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요. 건강이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김태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뭐냐고요. 결혼한 지 2년 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이런 것만 생각하고요.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자는 거예요. 치매 걸려서 서로 못 알아보게 될 때까지요. 김태준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남자예요. 77살이 되어도 남자라고요. 김태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다른 70대 남자들은 다 잘하고 있던데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치매 예방이고 뭐고 다 핑계였던 겁니다. 김태준 씨는 그냥 자신의 남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여보요. 다른 남자들은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부부 관계도 활발하게 하던데 나만 내려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김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참았는데요. 나이 들어가는 게 정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김태준 씨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산할 때도 다른 형님들이 자랑하는 얘기들 들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요. 어떤 자랑이요. 부부 관계 얘기, 영양제 효과 얘기요. 그런 거요. 김태준 씨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니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치매 예방 얘기 나오는 걸 핑계로 삼은 거예요. 응, 미안해요. 김태준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왜 진작 솔직하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77 넘어서 이런 고민 있다고요. 제가 김태준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엔 내가 그런 거 몰랐을 것 같아요. 응. 결혼해서 같이 산 지 2년인데 당신 마음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 기운 없어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김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핑계 대고 이상한 것들 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더 꼬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 영양제부터 끊어요. 몸에 무리가 와요. 그럼 다른 방법은요? 영숙 언니 얘기처럼 의사 선생님께 한번 상담받아 봐요.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죠. 김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태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요. 김태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여보요. 하지만 그날 밤 김태준 씨가 또 다른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까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 씨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요? 아, 그게 유튜브 좀 봤어요. 김태준 씨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웠습니다. 무슨 채널이요? 건강 채널인데 어제 봤던 거랑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김태준 씨가 휴대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채널 말이에요. 화면에 나온 건 다른 의학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70대 노년층 과도한 성생활이 오히려 심장에 무리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이 채널에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대 남성이 무리하게 부부 관계를 가지려고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봤던 채널은 뭐였어요? 그것도 의사가 나와서 설명한 건데요. 김태준 씨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심장에 위험하다고 하고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김태준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런 정보들을 너무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믿어야 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김태준 씨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짓거리였다는 거네요. 여보, 40만 원 넘게 쓰고 몸에 해로운 영양제 먹고 이상한 것들 알아보고요. 다 무의미했다는 거잖아요. 김태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속은 거구나요.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에 신경 쓰는 마음은 좋은 거잖아요. 제가 김태준 씨를 달랬습니다. 좋은 마음요. 결과적으로는 돈만 날리고 몸만 망친 거잖아요. 김태준 씨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는 믿을 수 없고 인터넷도 믿을 수 없고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의사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던데요. 어떤 의사는 좋다고 하고 어떤 의사는 나쁘다고 하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김태준 씨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등산도 안 가고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죠.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는 이것도 좋다고 했다가 나쁘다고 했다가요. 김태준 씨가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김태준 씨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지. 정작 우리만의 방식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결혼 2년 동안 쌓아온 우리만의 방식 말입니다. 그날 밤 김태준 씨가 또 멍하니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유튜브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지? 2년 동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왔잖아요.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정보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남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했던 걸까요? 과연 유튜브에 휘둘린 우리 부부가 진짜 우리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김태준 씨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김태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김태준 씨가 여전히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일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요. 제가 김태준 씨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한테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라는 사람 있었어요. 그건 없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알아갔죠? 김태준 씨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요. 맞아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서로 맞춰갔잖아요. 제가 김태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65, 75이었던 우리가 유튜브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때는 달랐어요. 젊었으니까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요. 젊었을 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당신은 달라졌겠죠. 김태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왜 갑자기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따라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태준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늙어간다는 게 무서웠어요. 무섭다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고요. 당신한테 실망을 주는 것 같아서요. 김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나 봐요. 유튜브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보, 나도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나를 예전처럼 안 보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67살이 된 내 모습이 당신 눈에 매력적이지 않을까 봐요. 뭔 소리예요. 나는요. 잠깐 들어봐요.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아, 나를 여전히 여자로 보는구나 싶어서요. 김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의무적이 되고 기계적이 되니까 그때부터 서운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느낌이 그랬다고요. 김태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죠. 저도 김태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 말고 우리 마음에 귀 기울이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처럼 하자요.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요. 예전처럼요. 자연스럽게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요. 김태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것도 그만 먹어요. 몸에 무리가 와요. 알겠어요. 다 버릴게요. 그날 저녁 김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요. 그냥 안 와도 될까요? 결혼 2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김태준 씨의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는지요. 당연하죠. 김태준 씨가 저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영양제나 젤이 아니라 그냥 저를 사랑해서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태준 씨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등산도 다시 나가고 유튜브도 보지만 예전처럼 맹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유튜브에서 또 건강 얘기 나와요. 또 뭐래요? 이번엔 걷기 운동이 최고래요. 하루만 보씩 걸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데요. 김태준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우리 방식으로 살 거예요. 그래요. 걷기도 해보고 배드민턴도 쳐보자요. 제가 김태준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준 씨가 등산에서 돌아와서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등산에서 무슨 일이에요? 박형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이 있다면서요. 제가 긴장했습니다. 혹시 김태준 씨가 또 흔들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또 뭔 제품인데요? 김태준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새로 나온 무릎 보호대래요. 등산할 때 쓰는 거요. 제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나는 또 뭐려. 또 설마 또 그런 거 생각했어요. 김태준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진짜로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응. 박형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이었던 내가 갑자기 왜 바뀌었냐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랑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지요. 김태준 씨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2년 동안 쌓은 우리만의 사랑이 어디 가겠냐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김태준 씨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